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지난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말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당연하고 간단한 명제를 잊고 살아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찬 교감 선생님과의 두 번째 시간, 미래 교육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 무엇이 있는지 별무리 학교의 감동적인 사례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Here we go! AI의 도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들을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그 시대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기능, 역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래 교육은 역량 기반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기계한테 자괴감을 느낄 인간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고민, 이것이 없이 교육이 진행되면 교육 당국이나 당사자가 느낄 그 패배감은 장난 아닐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어릴 때는 문제에 대한 답이 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클라우드에 있고 빅데이터 안에 있어요. 지식이 창의적 지식이 아닐 경우는 이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을 갖춰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절대로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지식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인간 노릇을 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 반드시 미래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미래학자, 그리고 미네르바 대학에서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4C와 두 가지 C를 더한다면 캐릭터, 인성교육, 타인을 인식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티즌십, 6가지의 역량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마스크 안 쓰고 네가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해?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티즌십이나 사회성 감성 교육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과정들이 교육과정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이 역량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소스 코드가 여기저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읽어낼 줄 알고, 그것을 읽어낸 이후에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뭔지, 어떤 변수를 넣어 주었을 때 지금 내가 필요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해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수많은 멘토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수많은 컨텐츠들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질문이나 피드백들이 탑재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미래교육의 화두이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비교육적 세력에게 후폭풍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IT 기업이나 엔지니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주기는 하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몇 개 있어요. 교사는 퍼실리테이터일 뿐이고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완전하게 액티브 러닝을 한다라는 장담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명확하게 찾아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화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트워킹.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네트워킹도 있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킹일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이기도 해요. 이것이 가능해질 때 진정한 미래교육의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거나 국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글로벌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수용,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배움, 다른 사람과 배울 때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고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킹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예의를 갖추고, 내가 뭔가 좀 갖고 있다라고 해도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더라도 주는 것에 대한 예의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받는 예의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이 아주 치밀하게 기획되고 설계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배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확실한 역량,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보가 모여져 있는 플랫폼, 다른 공동체나 다른 개인이나 다른 멘토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 네트워킹이라는 이 세 가지 화두가 제가 생각할 땐 미래교육의 화두인 것 같고 저희 학교가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를 들면 4C를 잘 배웠다고 합시다. 아주 유창하게 무언가를 해낼 줄 아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영역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의사소통할 줄 알아야 하고 협업할 줄 알아야 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고 비판적이지만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소통할 줄 아는 게 전이 되어야 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저희 학교는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었고 그게 저희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그러나 그 위임받은 역할들을 잘 못했으며 분노의 자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기독교 세계관, 이게 교육과정 속에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중액교육과정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역량, 가치, 기독교 세계관 3개로 나눠서 교과목으로 나눠서 가르쳐줘야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탐구, 과학과 탐구, 심지어 예체능까지 다 포함하면 이 교과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구현시키지 않으면 이게 나뉘겠죠. 저희 학교는 이걸 통합시키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적용해보고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그게 기독교 교육인 거죠. 그런 것들을 몇 번 구현해보면 아이들은요, 대학을 가건 사회인이 되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거기까지 가야 뭔가 삶으로 구현해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예시는 엄청 많아요. 이타적 자서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글쓰기를 배웠어요. 그건 역량 수업에서 글을 쓰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무슨 글을 쓰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자서전을 한번 써볼까?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위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자.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저 앞마을에 있는 그 어떤 아주머니,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남편은 일찍 죽어서 그 누구와 얘기 한번 할 기회가 없는 그런 할머니를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해요. 뭐 이런 분들은 일단 거절입니다. 바빠, 시간 없어.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가서 설득하고 지들한테 먹으라고 나온 간식으로 싸가서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막 이러면서 친해졌고 할머니가 좋다 하자 했는데 이 재밌는 건 이제 그렇게 가까워지고 나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글로 쓸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그 지난했던 정말 그 지극히 험난했던 그 삶, 시골에서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 또 시골 남편들의 특징이 이성적으로 딴 사람한테 한눈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도 할머니가 당했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힘겹게 할머니가 그 삶을 일궈냈다라는, 그리고 그거를 이타적 자서전을 써서 할머니에게 출판해서 드리면서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그 책을 갖다 주는데 할머니가 그 책을 보시고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커뮤니티 빌더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냥 학교 공동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속한 이 마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일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우리 신동리 일대의 커뮤니티 빌더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그 할머니가 너무나 지극히 험난했던 삶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가치롭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더 좋은 건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수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뭐 아이들 축구하다가 막 공 밭으로 들어가면 막 왜 그냥 인삼밭에 축구공이 들어와가지고 저 다 부러지고 막 책임질 거냐고 교장 나오라고 막 그렇게 민원을 제시했던 할머니인데 없어졌어요. 그게 완전 사라지고요. 지난번에는 어떤 아이가 그 할머니네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고 가서 맨날 이렇게 귀여워했는데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할머니가 그 애들로 인하여
마음이 높고 우리 학교를 사실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전혀 없던 곳에 학교를 짓고 막 대단위로 들어오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속에 나름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고 학교에 엄청 협조적인 그런 분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역의 이슈와 그 이슈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지에 대한 몇몇 사례들,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무엇이 진정한 도움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별무리 학교는 나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이 성장했고 나름 잘 나가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학교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의 전성기는 여기서 배우고 나간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다시 올 때예요. 선생님으로 올 수도 있고 멘토로 올 수도 있고 빵집 사장님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공동체 속으로 다시 올 때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기독교육을 사실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기독교육을 한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기독교적으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상상 속에서 기독교육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배운 아이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청출어람일 수 있는 학생들인 거죠. 기대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별무리의 진정한 전성기는 올 것 같아요.